오늘은 일단 개장 초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전에 갑자기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개장하자마자 급락하니까 이게 또 우리 한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장중에 6시간 30분 동안 전 세계 증시 다 뒤져보면 어디 한두 군데는 하락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럼 그거를 귀신같이 반영하면서 같이 빠집니다. 아니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거기 진짜 메이저 플레이어들 다 자는 오밤중하고 새벽에 전자거래로만 운영되는 미국 선물 핑계 대면서 빠지든가. 우리 벌써 한 달째 지금, 아니 거의 기본에는 진짜 거의 반평생을 지금 한국 증시는 전강 후약 내지는 전보합 후하락이야. 하여튼 오늘도 우리 증시는 그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반등 시도를 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줬지만 요즘에 이제 그 BTS 군면제 이슈로 여기 지금 전국 단타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하이브는 개장 초반 이제 반등하는 듯 차트상으로는 이제 지난주 내내 흘러내렸으니까 나이키 커브가 나오는 듯 페이크를 주다가 곧바로 그냥 마이너스로 꼬라박아 버리면서 엔터주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지난 금요일 급등했었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역시 이것도 이제 반등하는 줄 알고 진짜 그 피 같은 돈으로 개미들이 물 탔는데 이 개미들한테 F킬라 뿌리듯이 갑자기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떡락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떨줍 올파를 안 한다고요? 2차 전지 리오프닝 이런 테마 누가 봐도 분위기 좋을 때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을 것 같을 때 절대 따라붙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다 말했잖아. 그러나 오늘 이런 전반적인 약세장 분위기에서도 몇 안 되는 상승 업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료, 사료, 농업, 스마트팜 이쪽 테마.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UN 식량기구 FAO 그 특별 이사회 우리나라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 발표가 정부에서 나온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곡물 수급도 악화되고 막 이게 인플레이션 같이 끌어올리고 막 밥상 물가까지 같이 막 폭등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국의 친환경 농법을 비롯한 신기술 농법 그리고 비료, 농업, 씨앗, 종자 이런 게 접목된 스마트팜 이거 얼마나 그 해외에다가 알리기 좋고 우리가 성과로 막 얘기하기 좋냐고 그런 주제냐고. 이제 K컬처는 한물 같다고 하면 안 되고 K컬처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K에그리컬처라고 가자고. 생색내기 좋지 않냐고. 어제 미리 말했잖아. 여기다가 오늘 또 나홀로 쑥 올라왔던 테마가 장마 홍수 이쪽. 아 지금 4월인데 뭐 벌써부터 뭔 뜬금포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환경부가 홍수 대응 현황 점검 나서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장마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올해 장마 홍수 시즌은 미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화제를 모으기 좋은 재료가 어디 있겠냐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도 댓글 하나하나 가급적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합니다. 가끔 이제 너무 심한 비난이나 욕설 내지 뭐 아니면 뭐 반말처럼 이렇게 좀 보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은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삭제를 하는데 이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욕을 하든 비난하는 건 뭐 그분의 자유인데 어쨌든 댓글이 저보고 읽어보라고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웠다는 거는 제가 읽었으니까 나름 판단해서 지운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댓글에 어떤 형님께서 내일 뉴스를 오늘 보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장 열려 있을 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일 뉴스 나오기 전에 오늘 마감하기 전에 미리 사놓는데 지금처럼 저녁에 내일 뉴스 알려주면 다음날 새벽에 신문으로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만약에 오늘 증시 마감 전에 그래 내일 뉴스에 나올 테마를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사놓고 장이 마감을 했어요. 그럼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개장하자마자 올라가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런데 막상 내일 새벽에 보니까 미국이 급락을 했어. 그리고 우리도 다 개파락 출발로 개장을 했어. 그럼 바로 마이너스 꽂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올 거를 미리 보는 게 아니라 다음날 하루 종일 나올 뉴스들을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조간신문하고 비교하면은 이틀을 앞서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장 초 이제 아침에 우리 출근길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대부분 전날 취재해 놓은 거 나오는 거니까 적어도 오늘 바로 취재해가지고 실시간 뉴스로 뜨는 건 대부분 오전 11시 이후, 그러니까 석간신문의 그 마감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혹은 오후에 뜨는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전날 저녁에 미리 뉴스를 파악해 놓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개장한 다음에 조금 지켜보면서 아직 스포일러가 영향을 안 미친, 아직까지 그 손을 안 탄, 거래량 한산한 그런 종목을 딱 공략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정작 뉴스 딱 뜨고 막 그제서야 대중들이 야 이거다 하고서 막 몰려들 때 막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막 6%만 한 거 막 모니터에 딱 뜰 때 그때 올팔로 유유하게 수익과 현금을 동시에 챙겨서 떠나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님께서는 왜 제가 그 대형 증권사 미국 주식 낮에도 거래하는 주간 거래 서비스 게시한 걸 보고서 야 이제 미국 증시도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꺾일 때가 진짜 됐구나라고 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한 게 제가 브런치 문화도 강남에 이제 올데이 브런치 생겼을 때, 아니 브런치면은 아점인데 밤 8시 반에 계란 후라이랑 베이컨이랑 베이글을 먹는 그 괴상한 그 메뉴가 생겼을 때 그때가 이제 정점이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은, 아니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월가의 과열에 얼마나 뭐 큰 영향을 주길래 그렇게 분석을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매우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낮에 주간에 거래한다고 이게 뭐 월가 전체를 과열로 몰고 갈 만큼 그만큼의 어떤 능력치가 있고 막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 그리고 거래 규모를 봐서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은, 왜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대공황 직전에 길거리에서 이제 구두를 닦는데, 거기서 이제 구두를 닦던 요즘식 표현을 하면 조금 비하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슈샤인 보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두 닦는 소년이잖아요. 하여튼 그 소년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내가 주식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그리고 막 그 종목 추천하는 걸 딱 듣고 야 이게 이제 버블의 정점이다라고 직감했다고. 그 뒤로부터 바로 6개월 뒤에 대공황이 왔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착안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증시 예를 들면은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그 버블 시절에 지금 920에서 헤매고 있는 코스닥이 그때 2925포인트였을 때, 그때 이제 유행하던 말이 뭐였냐면은, 증권사 객장에 스님하고 애기여분 세대기 등장하면 그때가 상투라고, 그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월가 그 정말 그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서로 막 돈을 뺏고 뺏기는 그런 판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한국이라는 그 멀고도 작은 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잘 때 미국 빅테크 주식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할 것이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사우스 코리아 코스피 코스닥 시총 다 합쳐도 애플 시총에 안 되는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빅테크 이런 거 막 종목 토론하고 막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들의 눈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구두 닦는 소년, 스님, 세댁 이런 그 존재가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요. 혹시라도 이 표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구독자분들하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시면 저는 그럼 승복 입고 구두 닦는 세력으로, 그건 좀 너무 괴기스러운. 아무튼 이번 주 화요일 밤 미국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한 20일 정도 남은 그 5월 FOMC 금리 인상을 결정할 사실상 가장 큰 관문이 되겠는데, 이미 지난 2월 결과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와가지고 이미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각오는 돼 있어요. 이번에도 쉽지 않겠다. 근데 3월은 그 2월 달보다 상승폭이 더 큰 연간 8.3% 소비자 물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만약에 미 국채 금리를 때리고 달러 강세 또 일으켜가지고 환율 급등으로 우리한테 충격이 전해진다고 하면, 아무리 진짜 내성이 생겼다고 한들 쉽지 않은 그런 외국인 투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비 전략이 또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에 또 3월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 과연 최근 이제 미국 고용 지표는 워낙에 지금 막 호조잖아요.
이런 만큼 실제 소비도 늘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근데 여기도 변수가 하나 껴있는데 이거 꼭 말씀드릴게, 뭐냐면은 최근 미국에서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의 70%가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3월 말 결과인데 2달 전 1월에 비해서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3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월 달에는 한 41%, 그러니까 절반 미만이 러시아를 주적이라고 했다가 바로 2달 만에 70%가 러시아 주적이라고. 근데 이런 정서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푸틴 어떤 핵 공격에 대비해서 생필품 사재기 수요를 촉발시킨다고 하면, 그럼 미국 경제 3대 바로미터인 고용, 소비, 물가 다 우상향으로 치솟고, 그럼 연준에서는 당장 5월 FOMC에서 진짜 기본이 0.5%포인트 금리 인상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도 6월, 7월 계속 스트레이트로 0.5%씩 금리 인상, 빅스텝 더하기 축지법으로 얼마나 더 뛰어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급발진을 하면 올해 내로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 기준금리를 추월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선반영 내지는 악재 해소 막 이렇게 대충 때울 만한 핑계가 안 통할 거고, 정말 막상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태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게 바로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CDS 프리미엄 금리인데, 5년물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EBP 상승했습니다. EBP면 그까짓 거 0.02%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일주일간 그 EBP 상승한 상승폭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주요 도시 봉쇄 들어가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막, 특히 오늘 증시도 또 급락해버린 그 중국보다 상승폭이 크다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관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근데 배송료가 무료라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 결코 아니고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는 바로 정보 민주화입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우리가 매일 아침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내일은 벌써 화요일인데요. 정부 일정을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외신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가지네요. 진짜 외신 기자들의 어떤 그 송곳과도 같은 질문이 쏟아질 텐데, 최근 이제 우리 국고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 상승, 그리고 한국 증시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스케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지겠죠. 일단 요즘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가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근본적인 어떤 경기 방어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정보 기반 기술 있죠. LBS 같은 거. 이게 증시 테마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사실상 내일의 핵심 이슈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로봇 분야 전략적 기술 협력 착수한다는 발표를 정부에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로봇 기술.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해가지고 AI 로봇,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설비까지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일 로봇 관련주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일 제조업 산업 현장에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 보신 것과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에 역시 내일 화요일 2022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실시. 요거는 그 AR, VR을 활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 테마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기재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 현장 방문 및 수출 물류 인프라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다음 산업부는 제조형 분산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행사를 여는데, 제목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 에너지 확산 추진 요거고, 일단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자가 소비 확대, 그리고 송전 선로 건설 최소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ESS가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증시에 그대로 있고요. 만약에 정 답답하시면 금감원 다트 들어가서 거기 검색해 보시면 밑에 주르륵 나옵니다. 자, 내일 과기부는 한국 가상 증강현실 컴플렉스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어떤 그 AR, VR 대중화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나서가지고 한국 가상 증강현실 컴플렉스 전시관을 운영한다. 어떤 대중화.
물론 요즘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좀 꺾이는 게 실제로 메타버스로 벚꽃 구경하는 것보다 여의도 나가서 보니까 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어떤 그 개인이 느끼는 자극과 만족이 훨씬 실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야 언택트나 격리할 때나 어떤 대안으로 메타버스지 실제 현실이 더 좋잖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요즘 꺾이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지나고 나면 한때 막 부루마블 유행해가지고 막 집집마다 없는 집 없고 막 학교 가면 애들끼리 나 어제 홍콩에 호텔 샀다 막 자랑하고 그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그게 뭐야 유치해 이러고 없어진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다. 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소 사육 방식 개선 시범 사업 추진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친환경 축사, 그다음에 동물 복지 이런 쪽 테마가 연결되고요. 그리고 내일 복지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국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뉴스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죠. 일단 마약류 중독자를 이제 국가에서 치료 보호 규정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은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주 그리고 치료용 대마 이런 쪽이 됩니다. 자, 내일 화요일인데 KDI 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주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요거는 마이데이터 이제 본격 활성화 취지로 디지털 화폐 활성화 그리고 최근 은행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금융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사이버 보안의 역할까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위기관리 참모 훈련 예정입니다. 15일까지고요. 이게 이제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연습격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앞서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북한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고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또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럴 때는 어떤 계절적 그 유의성으로 인해서 방산 무기 이쪽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국고채 2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2월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하고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이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농업어업 조사 결과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농산물 수산물 관련주 저는 이제 K컬처 중에서 에그리컬처 얘기했지만 진짜 K푸드 중에서 특히 수산물 쪽에 기대가 높다고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거 이제 언론에서 까기 좋은 거죠. 그 어떤 공공기관이 뭐 벌점이 많고 민원 처리 속도가 느리고 뭐 불친절하고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대한 어떤 그 구실로 쓰일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게 이제 공무원 교육 테마주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산업기술 요원 이런 거 이제 교육하는 정부 교육 테마주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내일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입니다. 독일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내일 공개되고요. 영국의 2월 실업률, 유럽에서 지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긴축을 시행 중인 영국에서 과연 그 금리를 올리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는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블 딥이 올 우려가 커지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는 PPI하고 은행 대출이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 봉쇄 때문에 한풀 꺾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략 기축유를 방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내일 오페크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진짜 아직도 그렇게 뭐 증산에 대해서 막 배짱 튕기고 하는데 답답하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하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또 5월달 FOMC에서 0.5% 금리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QT 양적 긴축 바로 들어가야 된다. QT가 이름만 들어서는 좀 뭔가 귀여운 느낌인데 옛날에 폴 볼커 연준 의장 때 그 긴축으로 진짜 사람들 막 폴 볼커 앞에서 막 시위하고 막 미국 금리가 거의 10%까지 갔었던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무섭죠. 자, 내일 화요일 행사는 코리아 벤처 페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투자사 키위테크가 주관하고 한국의 혁신기술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고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사이버 보안 쪽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자동화 기술 박람회가 14일까지 열리는데 이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내일 도요타 코리아가 2022년형 모델 RAV4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JYP 엔터 소속의 니주가 디지털 싱글 아소보를 발매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자동차 용품 관련 회사 카맥스하고 알버슨 컴퍼니, 여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거의 이제 신세계 이마트 그룹 정도 되는 여기 그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체인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